네, 반갑습니다. 재킴TV의 재킴이 간다. 오늘은 재킴 PD가 좀 뜻깊은 장소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창원에 있는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8층에 있는 숲 갤러리입니다. 병원에서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갤러리에는 사실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한번 게재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갤러리인데요. 이 갤러리에 저의 처조카인 우시영 군이 지금 소년이지만 굉장히 이름난 화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갤러리 개인전을 지금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방문해서 우시용 군도 한번 만나보고 또 작가의 직접 작품에 대한 어떤 설명도 같이 함께 들어보는 그런 방송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황 PD님 이번이 몇 번째 개인전이죠? 예, 벌써 우시용 군이 개인전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개인전은 두 번째고 초대전. 예, 초대전까지 해서 지금 실제 개인전 첫 번째 개인전을 한 게 몇 학년 때죠? 6학년 때입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시용 군은 사실은 지금 화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이게 우시용 군이 그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기성 작가의 작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 내역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일단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의 더 큰 병원 8층에 있는 숲갤러리 지금 전시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입니다. 오픈 시기 2월 9일 2월 6일 월요일 날 저녁 6시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 시기에 참석하시면 또 작가와 직접 또 만나서 또 그때 작가의 직접적인 또 작품 설명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우시온 초대 갤러리전이라고. 예, 그러면 한번 따라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현재 갤러리 안을 예전에 해운대에서도 개인전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행사를 또 병원 측에서 또 제공해 주셔서 많은 작가들이 또 작품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뜻있는 그런 문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시온 작가께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우시온 작가의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산문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우시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시온 군은 지금 그림을 직접 그린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굉장한 상상력으로 펜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채색도 하고 또 다양한 장르의 많은 작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시온 작가의 본인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한 상상력을 가진 우시온 작가를 한번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자화상인데 그림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저의 꿈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잠시만요. 한번 보죠. 우시원 화백의 꿈이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림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뭐 일반인들이 작가의 기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달밤의 노래. 두 번째 작품은 지금 구피의 꿈이라는 작품이고요. 일단 이 작품은 현장에 직접 오시면 또 설명을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작품인 달밤의 노래. 이 작품은 달밤의 노래인데 어미새가 죽은 새끼들을 위해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감동을 받은 달이 이제 죽은 새끼들을 꽃으로 부활 탄생시키는 그림입니다. 예, 이게 뭐 제가 미술에 좀 조예가 있으면 뭐 질문도 하고 하겠지만 저도 미술에 대한 별로 조예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근데 이런 뭐 사실 뭐 제가 굉장히 뭐 사실 미술의 뭐 미음자도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그냥 제 처조카로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작품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 붓터치 굉장히 섬세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표현하는 영역이 굉장히 저희 뭐 이 어른들이 이게 생각이 굳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상상력을 굉장히 뛰어넘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릴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상상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작품 지금까지는 이제 펜으로 그린 펜 작품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채색 작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숲 잊었던 봄이 너에게로 날아와라는 그림인데 이제 겨울 동안 잊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집에서 이제 봄에 생명들이 탄생해서 이제 겨울인 사람들에게 봄으로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 그림을 그리면은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 걸립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그 구상을 하고 그리는 거 전체 시간이 그 정도인가 아니면 구상은 뭐 평소에 조금씩 하다가 이제 작품 딱 작업하는 시간만 3주 정도 걸리죠. 작업하는 작업하는 시간만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작품 구상을 하다가 이제 작품을 딱 만드는 데만 한 3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향기라는 작품인데 네.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향기가 이 그림이랑 저 네 그림이 같은 그렇군요. 세트인데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기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특별하잖아요. 계절이 있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 계절마다 볼 수 있는 동물이랑 식물도 다르고 느낄 수 있는 감정도 달라서 각 계절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풍경과 동물, 식물 그리고 그 계절마다 느꼈던 제 감정을 그림에다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네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처음 그림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조금 더 작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네. 이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이렇게 미술 작품에 조예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순수 그냥 그
일반 관객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림이 일단은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까 황 PD도 얘기했지만 마치 어떤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정말 기발합니다. 이게 그림 속에 그림이 예,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감탄사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안에 보면 그게 다 또 상징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내용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 의도하는 작가가 의도하는 부분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안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오셔서 작품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아 이게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미술 이 개인전 갤러리가 이렇게 재밌어도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작품이 재밌습니다. 그 작가도 재밌으라고 그린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저도 제가 혼자서 그림 그릴 때도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제가 그린 그림을 다른 분들이 보면은 그 또한 제가 정말 희열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의 이렇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손가락으로 그림을 표현했는데 이 손가락의 어떤 그런 영감을 어떤 받은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손이 제 손이거든요. 손 한번 보여주시죠. 아 손이 아, 기네요. 예. 굉장히 역시 예. 작가의 손은 예. 맞군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우시연 작가님의 손이 맞군요. 네. 네. 그래서 제 손으로부터 그림이 탄생되는 것처럼 이 계절도 제가 일단 그림을 그리니까 제 손에서 이런 계절의 향기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모티브를 삼아서 그렸습니다.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우시연 작가님의 그림들을 보는 분들의 느낌들이 좀 비슷한데요. 그 어린 그 소년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다들 놀라시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지 않고 창의적으로 그림들이 그려진 것을 보면서 많이 신비로워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본인도 그걸 느끼시나요? 저도 집에서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스스로 그리니까 더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나오는 그림들이 많겠지만 또 때로는 어떤 다른 또 화가들이나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영감이 또 떠오르고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도 있나요? 어떤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다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린 곡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보고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거나 네. 뭐 닮고 싶거나 존경하는 그 화가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은 제가 초현실주의 풍의 그림을 좋아해서 바로나 아니면은 달리, 샤갈 이 화가들의 그림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작품 설명 듣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지금 여름이 스쳐간 향기인데 예 이게 지금 저는 일단 제가 딱 이제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 여름이라는 느낌이 지금 이게 무슨 색이죠? 보라색. 네,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사실 저는 되게 이게 여름을 어떻게 또 보라색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한 가지 이 그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매난 국주, 매화,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난,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대나무처럼 제가 여기에 매화, 난, 국화, 대나무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군자를 이런 식으로 모티브를 잡아서 디자인했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거 그림을 색채를 입히면서
뭔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색감들이 있습니까? 저는 색깔은 다 좋아하고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보라 색깔이랑 초록 색깔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보라색을 좋아해요. 이 그림은 가을을 표현한 그림이네요. 네. 네. 이 향기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림을. 어, 겨울에는 그 향기가 있을까요? 향기는 꼭 후각으로 코로 맡는 향기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향기,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향기처럼 저는 그림에는 진짜 향기는 안 나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눈으로 그 계절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겨울이 속삭인 향기,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의 향기를 얻었으면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각자 겨울에 있었던 추억들과 겨울에 느꼈던 감정들, 또 뭐 겨울에 여행 갔던 겨울 여행 이런 추억들을 보면서 그 추억들이 향기로 몸속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굉장히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제 뵙게 될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좀 이제 대작이 좀 많은데 그 앞에서도 예, 그 붉은 모자라는 그 작품명을 가진 작품입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지금 본 작품이고요. 예, 이게 모자 관계인가요? 네, 붉은 색깔 옷을 입은 엄마와 아들의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담고 싶었던 내용은 밑에 보시면은 혼란스러운 무늬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하고 패턴이 이런 패턴을 제가 혼란스러운 세 개로 표현을 했는데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예전부터 많이 차별을 받아왔고 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앞으로는 굳은 곱게 자라는 대나무처럼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벗어나서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대나무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말 그림 안에 그림이 있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셨는데 저렇게 섬세하게 작은 터치랑 그림들을 그리면서 뭐 잘못하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없나요? 실수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좌절을 하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계기로 다시 우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저는 실수를 어찌 보면은 더 영광이라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하나의 어떤 좌절이 아니고 또 뭔가 또 새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또 네. 생겼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내용.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붉은 모자, 그 어머니 모와 그 아들 잔데 사실 보시면은 지금 그 빨간 망토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작가의 거죠. 중의적인 어떤 뜻이 사실 담겨 있는지 그런 것도 있나요? 처음에 제가 붉은 모자라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붉은 색깔이 열정,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열정이라는 개념 색깔과,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색깔도 어울리고, 빨강 색깔이랑. 그래서 이제 어떤 색깔로 옷을 입힐까 생각하다가
모자니까 모자 간에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붉은 색깔로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작품에 대한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설명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냥 이 그림은 엄마랑 아이랑 그냥 대나무 숲에 손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만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니 또 그 그림 안에 그런 좋은 의미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닌 그 그림 속에 담겨진 정말 그 연약하고 혹시 삶의 어떤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 볼게요. 이 작품은 대숲에 걸린 날 1과 대숲에 걸린 날 2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뭔가 이제 시리즈네요, 그렇죠? 네, 처음 이제 시작되면은 지금 겨울 밤이에요. 눈 내리고 이제 겨울 밤에 혼자 쓸쓸하게 지금 집안에서 방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외롭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 안에 또 다른 봄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 집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아까도 그 모자에 붉은 모자에서도 대나무가 나오고 하는데 네. 이번 전시의 어떤 작품의 어떤 그 잘 등장하는 그림이 대나무인데 그쵸? 대나무를 특별히 그 생각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병원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저 앞에 있는 대숲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 대숲을 보고 제가 이 병원에 전시를 하니까 기왕에 나무를 넣는 거 이 병원의 이미지에 맞게 대나무를 한번 넣어보자 이래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그림들이 이제 희망 이런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인데 대나무는 휘는 거 없이 위로 곱게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대나무의 의미처럼 희망을 느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나무를 넣었습니다. 네. 여기 또 보시면 굉장히 지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작가님. 이거는 이제 저 대숲에 걸린 날 1회 뒤의 내용인데 아까 혼자서 겨울밤을 이겨내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봄을 지내다가 또다시 여름, 가을이 거쳐지고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자기는 계속 봄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꿈에 갇혀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봄 자신의 허황된 꿈을 탈출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봄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인공이라 하면은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꿈에서 나와서 봄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자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발자국이라 발 생각했는데 모양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나오는 거죠. 네. 발 앞부분이 볼이 크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 작품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지금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섬이라는 작품인데 감히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나요? 네. 예.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그림이고 또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많이 걸렸고 또 하나하나 제 손으로 다 탄생된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애착이 가는 그림입니다. 이 전체 그림의 구상을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습니까? 네, 저는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따로 안 하고 그냥 종이에다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케치는 따로 안 했지만 이 이미지는 대충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리고 그리면서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그림도 있고 나는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구상의 어떤 모티브가 있을까요? 모티브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제목이 시간의 섬인데 어렸을 때 누구나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잖아요. 산타클로스나 아니면은 상상의 동물 이런 개념들을 믿고 또 꿈꿔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동심의 세계에 점점 멀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꿨던 자신의 꿈이나 상상의 동물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하나의 시간의 섬이 되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사람들은 그 시간의 섬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은 그때 어렸을 때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었던 아이들을 위한 섬이지만 그 아이들이 정작 어른이 돼서 이 섬과 멀어지니까 이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무인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섬은 또다시 그런 상상력의 꿈을 꿀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기다리고 네. 동심을 뭔가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그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린 시절 또 우 작가 말씀대로 뭐 우리 어린 시절 믿었던 그 수많은 상상들 또 뭐 어르신들에게 또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상들이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이 시간의 섬 쪽으로 그냥 다 몰아다 넣고 우리는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도 뭐 별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세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는 현재 어른이 돼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사실이고 또 현실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상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이 현실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 작가님 이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 그림인데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와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 하나씩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따로 그림을 안 배우고 집에서 혼자 하니까 재료도 다 혼자 배우고 터득하니까 제가 처음 써본 재료를 여기도 이제 한국화로 썼는데 제가 한국화로 쓰니까 물이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느낌이 잘 안 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행복했던 점은 그렇게 제가 스스로 재료를 터득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림이 나오면 그때 제일 기쁩니다. 우 작가 그 설명을 들어보면 참 이게 배울 점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뭐 요즘 그 또 골프 티칭도 하지만 이게 아까도 한번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고 또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 또 좋았던 부분이 되고 그런 우 작가의 어떤 그 본인의 그 대나무 같은. 느낌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세상을 조금 살았죠. 그래서 살면서 지켜보면 사실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고 또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진정한 또 즐거움도 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가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그 시리즈 중에 하나죠. 이거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시리즈는 아니고 그렇죠. 이 그림은 구름을 만드는 레시피 그림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이 구름을 실로 짜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그려져 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모아서 자신의 손에서 그 꿈이 구름으로 탄생하는 그림인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꿈을 모아서 구름으로 만든 다음에 그 구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우 작가님 뭐 꿈이야 당연히 또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그런 꿈이겠지만 직접 한번 우 작가님의 또 꿈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또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쭉 그리면서 이제 화가도 되고 싶고 또 나중에 제가 직접 글을 써서 또 책도 그림이랑 같이 곁들여서 만들고 싶습니다. 책도. 꼭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작품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채색된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펜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작품을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아쉽지만 짧은 시간 관계로 작품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직접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월달 기간에 창원에 있는 더 큰 병원 8층에 있는 숲 갤러리로 오시면 우 작가의 작품을 직접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림은 네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시온 소년 작가의 개인 갤러리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운동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그림은 사실 정말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광고 기획자로서 오랜 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는데 한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생각을 제발 조금만이라도 안 하고 좀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저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그림 한 점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일거에 다 날아가게 된 거죠. 그 그림에 사실은 몰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어떤 그림을 하나 봤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예술,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림이나 음악이 이런 효용 가치 때문에 예술이 존재하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예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받고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림에 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보는 게 이제야 나는 알겠다. 이 복잡한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즘 흔히 말하는 청량한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통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대한 그 일반인으로서의 제 소회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오늘 그 우시영 군의 이 개인 갤러리를 보시면 정말 그림에 한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좋은 그림을 보시고 또 우시영 군이 앞으로 또 그려야 될 그림들이 더 많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우시영 군의 앞길에 대해서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잭킴TV 잭킴이 간다 마치겠습니다.